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이 개장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2.11% 오른 744.9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2,480선 위로 다시 올라서며 강보합 마감했는데 오늘 시장에선 반도체와 IT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도체 투심이 살아난 건 워런 버핏의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 3분기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시장을 이끌던 2차 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 실현 압박이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삼성전자 등 대형주 상승으로 이어지며 지수를 지지해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9월 15일 이후로 2달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일동홀딩스 등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필두로 급등이 나오는 가운데 그간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 속에 바이오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유레카 종목 발견의 여정은 박동계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이 큰 상승폭 보여줬어요. 자, 전망을 해주셨던 그대로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 보여준 건데,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미국 나스닥이 좀 빠졌죠. 네. 자, 그런데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주 후반에 CPI 발표를 하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게 나스닥이 CPI 발표하고 나서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0% 정도 올랐는데 보통 같으면은 5% 정도 되돌림을 줘버리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도 하방 경직성이 강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약보합이지만 조정을 받았는데,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이제 보합권 등락을 하다가 뭐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한 10시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더니 바로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 상승 흐름을 외국인 기관이 주도해서 끌어올렸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섹터의 비중이 IT하고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 IT, 반도체,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 이 섹터가 전반적으로 수급도 좋았고 또 매수세가 활발하게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IT주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 강했던 요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이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뭐 포스코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라는 한마디만 나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워런 버핏이 TSMC, 대만의 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에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면 반도체 업황 안 좋다는데 지금이 살 타이밍에 맞아?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이 시그널도 아마 최근에 IT주 강세에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IT, 반도체주가 앞에서 끌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가 뒤에서 밀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이 나왔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지금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지수가 좋았고 특히 코스닥 지수 상승 흐름 아주 강하게 가져갔습니다. 간밤 나스닥이 하락한 걸 생각하면 오늘 코스닥의 상승폭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박동희 파트너님께서는 이런 흐름들 미리 예상을 해주셨던 부분이었고 또 지금 워런 버핏의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만의 TSMC를 대거 매수를 했다. 올 3분기에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투심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반도체주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반도체주들 흐름, TSMC의 흐름과 함께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코스닥에 최근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닥이 뭔가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 또는 또 이제 바닥이 나왔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심리가 살아날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IT예요. 그리고 또 물론 대형주도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 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IT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차지하는 경기 민감도 자체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최근에 지금 IT주 그리고 반도체주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이렇게 보고 있죠.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기는 내년 3분기 이후가 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도체가 먼저 이렇게 그 저점이 지금 나오지? 라고 지금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가는 업황 사이클보다 6개월 먼저 선행한다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3분기가 저점이다. IT 사이클의 저점이다라고 업황 사이클의 저점이다라고 보면은 올 4분기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침해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IT 섹터에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투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IT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반도체 업황 회복 내년 하반기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흐름 어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동희 파트너님이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으니 바이오주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유레카에서도 바이오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바이오주 흐름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제 때가 되었죠. 예, 제가 조금 서둘렀었고요. 근데 이제 막바지에 항상 이렇게 하락 사이클에서 이게 이제 바이오 섹터의 경기 민감도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막바지에 이제 셀링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부분에 최근 한 달 동안에 다들 좀 이제 고생들을 조금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이제 하락할 때도 좀 비이성적으로 빠지는 것만큼 또 상승할 때도 또 비이성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 좀 감안을 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세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살아나려 그러면은 먼저 IT가 움직이고 뒤에서 바이오가 끌고 하는. 근데 이제 결국 상승률은 바이오 섹터가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기관 외국인들의 바이오주 비중 축소 사이클이 이게 이제 어디서 끝나느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CPI 발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사이클이 이제 비중 축소 사이클이 스톱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우량주, 바이오주 중에서도 우량주 쪽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기간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이오 섹터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 바이오 섹터들이 또 애먹고 하는 게 이제 각종 루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오면 하나가 악재 나오면 계속 악재가 이제 겹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때를 이용해서 각종 루머들을 생산하는 또 세력들이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언론과 결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락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인데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연말로 가게 되면은 주식에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팔기 때문에 이걸 연말 되면 또 통상적으로 이제
갚고 이자도 내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해야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4분기 되면 공매도가 적어지는 시기래요. 그 원래 그 시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은, 뭐 쉽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들, 또 나는 아닌데 좀 억울하게 진짜 많이 빠진 종목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를 했으면 언젠가는 매수를 해야 이제 내 돈이 이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적들이 이제 아군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시점들이 아마 올 4분기에 연말하고 연초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오주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기대를 해볼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어질 내용들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이는 큰 사각형 안에 있는 게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에 참여 링크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손쉽게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의 성적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모두 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10월 11일 공개해 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까지 상승률 26.4% 기록하고 있고요. 10월 13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14.4%, 10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하나마이크로는 5.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달 들어서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11월 2일 공개해 주셨던 SKI 테크놀로지 현재까지 17.3%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11월 8일에 공개해 주셨던 셀리버리 14.5%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들 그 화려한 성적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지난 공개 종목들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물론 화면에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코덱스 레버리지로 지금 꾸준히 힘을 내면서 굉장히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소폭 상승이 나왔고 특히 지난 금요일에 7% 넘게 상승을 했던 코덱스 레버리지였고요. 자, 그리고 화면으로 만나봤던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오늘만 11%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세 종목도 한 번 더 봐주시죠. 네, 먼저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다양한 종목들 그동안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뭐 저도 뭐 한 달 전 정도 시장이 저점이 안 잡히면서 좀 애를 먹은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꽤 많이 나는 게 지금 정상이다.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률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이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지금 계략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죠. 한 26% 정도가 지금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사실 어려울 때 2200이 깨진다, 뭐 1700이 간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올 때 솔직히 이 종목을 추천할 때 저도 사실 좀 한편으로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제 시황을 해왔지만 제 나름대로는 확고한 주관, 가장 큰 것은 인플레이션 8%는 절대 비정상이다.
연준 기준치 2%로 장기적으로 보면 수렴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2200포인트대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시황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요 종목 같은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종목보다도 장이 올라가도 종목 안 따라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절반 이상은 못 따라가요. 3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상승률을.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애를 먹는 분들이나 또는 종목 선정의 습관이 잘못되신 분들 많아요. 지금 장은 무조건 고가 우량주예요. 낙폭 과대 고가 우량주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묘하게도 이게 막 그 저가주라든지 테마주 아직도 막 무슨 테마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쪽 방향이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사서 지금 좀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I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낙폭 과대 고가 우량주 쪽을 지금 사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 관련되는,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나오거든요. 바닥에서 이게 50% 올라오는 게 금방 올라와요.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또 2차 전지 섹터 차익 매물 계속 나오죠. 일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투톱 빼놓고 나면은 차익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키 높이, 눈 높이 낮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가 이제 SKI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대형주, 고가 우량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낙폭 과대 종목에 지금 해당이 되죠. 물론 이제 상장할 때 뭐 따상 이런 분위기가 불어가지고 좀 이상 급등이 나온 거 감안을 하더라도 자, 2년 동안의 이 조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과도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바닥권에서 20에서 30% 정도 자,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올라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2차 전지 쪽보다는 고가 우량주 그리고 이번에 적자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발표를 하는 순간에 실적 발표를 하는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차트 우량주나 이런 쪽보다는 이런 성향을 예상을 하고 들어갔던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제가 바이오 섹터를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종목으로 셀리버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대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인연이 있는 종목이에요. 2년인가 3년 전에 이 종목이 처음 상장하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유무상증자 권리량이 나오기 전에 가격대가 5만 원대에서 들어가가지고 20만 원까지 끌고 갔던 지금 4배를 냈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있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회사 대표가 주가에도 상당히 좀 관리를 하고 관심이 많은 그런 회사이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TSDT라는 플랫폼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뭔가 한 번은 성공을 할 수 있겠다. 항상 가능성은 열려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죠.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지금 주봉 흐름 상으로 이렇게 지금 본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 종목도 코스닥에 뭐 대부분이 이런 종목들로 지금 돼 있지만 이때 지금 급등세가 이렇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랠리가 나왔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지금 원위치가 되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외에도
지금 잠시 후에 설명드릴 오늘 상한가까지 갔던 일동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과 함께 공개 추천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공개적으로 제가 추천주를 중간중간에 한 종목씩 드린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또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그 만족할 만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하고 조금 더 시황 또 종목 또 때로는 공개 추천주까지 다양한 저와 소통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들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셀리버리 세 종목 리뷰 진행을 해주셨습니다만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해 주신 종목들 장이 서서히 올라주면서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노란 톡방 함께 하시면서 박동희 파트너님과 다음 주도주 함께 발굴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검색 시스템,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 시스템이 발굴한 차세대 주도주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다음에 힘있게 갈 종목이다라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동제약 방금 언급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알테오젠, 그리고 세 번째로 대한유화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네, 매주 화요일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에는 이렇게 다음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식이 발굴한 종목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 방금 화면으로 만나본 새 종목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제가 검색 전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지금 발굴을 하고 또 이제 간간히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또 노란 톡방에서도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리뷰 종목부터 해서 오늘 마지막 유레카 종목까지 한 80에서 90% 정도가 실전 매매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실전 매매를 했거나 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제가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을 담아서 말 그대로 종목을 추출하는 종목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새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지금 일동제약은 오늘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사실 이 종목을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특성을 알죠.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공개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목을 제가 이제 공개 추천까지 이제 하고 나서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죠. 근데 지금 일동제약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일본 시오노키 제약과 공동 임상을 진행을 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본 측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우리로 말하면은 식약청 거기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류로 끝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두 번째 보류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글로벌 임상 3상이 거의 마무리 시점이니 글로벌 임상 3상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심의도 보류를 해서 연기가 됐죠. 보류라기보다는 연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연기가 되어서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최종 심의가 나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는 어떤 사인을 가지고 추천을 드렸냐면은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임상 3상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모든 조건에 충족하게. 그런데도 최근에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섹터가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먹히질 않아요. 오히려 주가 더 빠져요. 이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게 주식이 수급이 깡패라는 이런 그 말처럼
기관 외국인들의 그 비중 축소 사이클에 걸리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 일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이 좋게 나오면은 긴급 사용 승인 확률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 이게 지금 그 요 시점에서 제가 28,000원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같이 했는데 한 달 정도를 28,000원에서 뭐 3만 원 잠깐 갔다가 또 27,000원까지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다들 지쳐서 그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뭔가 종목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이제 확고한 그 종목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확실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데다가 전체적인 업황 사이클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더 어렵죠. 호재가 나와도 안 먹히는 때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죠. 이제 요거 이제 코스닥만 돌리면은 바이오 섹터 돌아갈 거고, 그러면은 그 코스닥을 언제 돌릴 거냐. 저 CPI 발표가 좋게 나오든지 FOMC에서 0.5% 금리 인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은 코스닥 돌아갈 거다. 그 시기가 지금 CPI에서 우리가 먼저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재료가 나오면 먹히는 장이 됐다라는 거죠.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일본에서 승인 나면은 국내에서도 바로 일동제약이 국내 식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어디죠? 지금 화이자하고 몇 군데 한 2개인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처방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약국에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일동제약하고 시오노키 제약에서 만드는 것은 예전에 뭐였죠? 그냥 약국에서 그냥 일반 약으로 사 먹는 그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말 그대로 코로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안 움직이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니까 이 재료가 예전 재료까지 그냥 반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죠.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알테오젠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수없이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때 루머를 지금 흘리면서 루머를 퍼뜨리면서 이상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죠. 지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때 지금 워낙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하락세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하락세가 나온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종목도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그 매수 사인을 드렸냐면 31,000원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31,000원에.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닥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SC 제형이라 그래서 정맥 주사하는 것을 피하 주사로 놓는 이거에 대한 글로벌 특허를 알터 비포라 그래서 이게 특허를 가지고 기술 수출을 지금 거의 10건 가까이 지금 이미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을 받은 회사거든요. 이건 한 군데 그냥 그 한 회사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기술을 이용해서 또 뭐 다른 그 이제 신약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주로서 손색이 없는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1선 돌파가 나왔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 이제 워낙 바이오 섹터는 차트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도주 발굴할 때 예민하게 발굴해야 돼요. 다 올라오고 나서 주도주 찾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바이오 섹터는 지금 올라올 때 한 석 달 열흘 빠진 거 일주일이면 다 올라와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종목 선정을 이상한 종목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종목 선정을 지금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알테오젠 두 번째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유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 바로 차트를 한번 보죠. 자, 이 종목도 지금 우리가 제가 오전 방송을 10시 50분에 매일 이제 방송을 하는데 서울경제TV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지금 이제 그 효성 TNC 또 대한유화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저점이 나온 것 같다. 카카오도 제가 몇 번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 중에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사상 최대의 어닝 쇼크를 내놨습니다. 3분기 뭐 전년 대비해서 85%가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유화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지금 빠져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저점이 나와서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면 아주 또 무섭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화 섹터 내에서 효성 TNC 이런 좀 몇 개 종목들과 함께 워낙에 지금 실적이 안 좋고 그 업황이 지금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주가와 함께 이제 바닥이다. 이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자, 이런 종목들도 일단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식이 발굴을 해냈던 주도주들 세 종목 만나보셨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실 때마다 20일 신고가 주도주 그리고 단기 골든 크로스 변곡점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종목들로는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검색 시스템을 열심히 돌려서 네. 주도주 세 종목, 변곡점 세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항상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차트 우량주가 주도주고 주도주가 곧 방어주다. 그래서 항상 차트 우량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우량주 기준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차트 우량주는 이제 차트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장기간 하락했을 때는 52주 신고가 종목을 주도주라고 그걸 사러 들어가면은 지금은 뭐 솔직히 좀 안 맞죠, 그죠? 네, 이미 지금 올라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섹터들은 차익 매물을 지금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종목을 주도주다라고 뭐 또 내일 모레 지금 그 뭐 빈살만 왕세자 온다고 네옴시티 관련주 많이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도주더라고 그런 종목을 주도주로 선정을 하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시황에 맞게 주도주 종목을 좀 선정을 지금 하는 편인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20일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종목 또 20일 신고가가 나는 종목. 여기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너무 바닥이지도 않고 뭔가 터닝을 하면서 강하게 거래량과 수급을 동반한 이런 강한 차트를 만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진정한 주도주고 진정한 변곡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주도주, 신고가 주도주, 주도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주도주 후보라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으로, 주도주 쪽은, 제가 이제 일부러 최근에 주가가 살아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바이오에서 주도주는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런데 제 예상대로 참 임상 결과가 ADC 플랫폼 기술 국내 최고이고 ADC 플랫폼 회의에 가서 3년 연속 기립박수를 받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 이런 얘기들까지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참 그때 당시는 저로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웠었는데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요,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밍을 제가 한 박자 빨리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레고캠 바이오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자, 오늘 이제 신고가 주도주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 35,000원이죠. 저점을 딛고 오늘 20일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장대 양봉에 기관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 외국인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나 맞나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기관 매수세가 사실은 이런 종목은 기관들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로 제가 사실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이 고가 우량주, 낙폭 과대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기관 선호 종목이에요. 거의 한 80~90%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종목들이 기관 선호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추출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냐? 그거는 이제 모르죠. 지켜봐야죠, 그죠? 그거는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 이런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에 딸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충분히 주도주 후보로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이렇게 바닥을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금 35,000원 이하에서 다지고 고가를 내는 20일 신고가를 내는 이런 자리에서 중간쯤에 들어가면은 아마 크게 낭패를 당할 만한 그런 흐름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제넥신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참 제넥신도 눈물나게 빠진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빠져도 되나라는 싶을 정도로 이 종목이 이렇게 지금 허술한 회사인가? 이게 일봉인데요. 자, 주봉 흐름을 한번 보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요? 이게 무슨 뭐 테마주도 아니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냐면은 18만 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지금 빠졌습니까? 뭐 2만 원까지 9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파이프라인만 해도 2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에다가 미국에 있는 또 자회사, 똑똑한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쟁이라는 거는 똑똑한 자회사들이, 우량한 자회사들이 서너 개 정도 돼요. 미국에도 자회사가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나왔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졌어요. 나머지는 다른 악재는 하나도 제 눈에는 없어요.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나섰다가 그거 실패하는 것 외에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뭐 키 크는 뭐 어쩌고 뭐 비만 뭐 관련되는 거 워낙 뭐 다양해요. 아주 특화된 회사는 아닌데 이게 그만큼 이렇게 이렇게 큰 좀 사이즈가 큰 그런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21선 이렇게 지금 이제 돌파가 살짝 나오면서 저는 이걸 기술적인 흐름상 보면은 저는 이걸 매수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이미 지금 바닥 다지고 어제 그저께 지금 매수 신호가 지금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택도 아닌 이렇게 지금 빠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뭐 전고점 2만 원부터 18만 원 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50% 100%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 종목도 볼 때가 되었다. 20일 신고가 나는 타이밍을 저점에서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종목을 보면은 ABL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도 사실은 꽤 유명한 종목이에요. 이중항체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넘버 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뭐 하나씩 꼽으라 그러면은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항체를 연구하는 회사들이 꽤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이중항체 기술력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예요. 그리고 기관이 꽤나 또 선호하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꽤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변곡점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온 종목 세 종목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IT 쪽이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단기간에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텐데, 자, 하나마이크론도 이제 21선 신고가가 나오면서 확실한, 이때 지금 돌파가 나왔다가 돌파 실패가 되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그동안에 삼성전자하고 해외 일부 회사하고 그래 하다가 대형 고객사가 생긴 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지금 후공제를 턴키 베이스로, 턴키 베이스라는 거는 모듈 패키징, 모듈 검사, 또 뭐 검사, 후공정에 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베트남에다 공장 하나를 하이닉스를 위해서 지어가지고, 그걸 지금 하이닉스가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내년부터는 볼륨이 거의 2배 이상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기술적인 흐름상 이제 5일선에 21선 돌파하는 변곡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매수 신호로 지금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또 박셀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은 끼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5일선에 21선 상향 돌파를 하면서 흐름이 이제 단기 과매도권에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타지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NK맥스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NK맥스도 NK세포치료제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좋은 회사죠. 예,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과매도 다른 종목들처럼 뭐 과매도권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잘 버틴 종목이죠. 그래서 NK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다양한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NK세포 치료제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NK맥스 같은 경우도 좀 기술력을 시장으로부터 좀 인정받고 있는 앞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NK맥스까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박동기 파트너님 고유의 검색 시기 추출해낸 종목들 세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주도주 후보 종목들 레고캠 바이오, 제넥신, ABL 바이오 아무래도 바이오주 이제 지켜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주도주 후보 종목들로 바이오주들 중에서 선정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변곡점 후보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박셀바이오, NK맥스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을 이끌 미래의 주도주들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발굴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박동기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휴대폰 옆에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될지 한 스텝 한 스텝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유레카와 함께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투자의 길 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동기 파트너님의 검색 시기 또 한 번 추출을 해준 그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고 계십니다. 바로 위메이드인데요. 자, 이 위메이드 역시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검색 시기 고유로 추출을 또 해준 종목이라고 봐도 되겠죠? 당연하죠. 최근 21선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최근에 지금 이제 호황제가 이제 혼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 돌파 나왔다 사라졌다가 6만 원 돌파 나왔다 사라졌다 지금 그런 종목인데 일단 내용을 조금 이제 좀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바이오나 반도체 섹터의 낙폭 과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코스닥 종목들 뜯어놓고 보면은요, 지금 게임주들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낙폭이 지금 3분의 1 토막은 기본이고 고점 대비해서 그만큼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이 워낙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코스닥을 돌리면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여기서 뭐 코스닥 100포인트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뒷걸음치는 종목들이 다수 나와요. 그만큼 지금 이제 오히려 시기가 빠질 때보다도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때다. 내 계좌에 지금 안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냥 남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해야 될 때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위메이드를 유레카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호재, 악재 막 뒤범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보면은 게임주 내에서 예를 들자면은 NC소프트라든지 이제 펄러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낙폭 과대해서 최근에 막 두 자릿수 올라오고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좀처럼
아직까지 시세를 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최근에 지금 이제 지난주 CPI 발표 이후부터 코스닥의 낙폭 과대주들이 들썩들썩함에도 이 종목이 움직이지는 못한 이유가 지금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회사가 발행한 그 가상화폐 위믹스라는 가상화폐가 투자 유의 종목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투자 유의, 요즘 지금 그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죠. 그죠? 미국의 세계 5대 그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코인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도 역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금 타는 데다가 이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상장시킨 위믹스라는 요 코인 가상화폐가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이 지난주에 되면서 최근에 이 호재를 분위기를 반영을 못하고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원에서 딱 막혀가지고 횡보 조정하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큰 이유가 위믹스 때문인데요. 요게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일주일 후죠. 그 지난주에 한번 그 심의를 해서 일주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주 내일 모레죠. 요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를 할 거냐, 연기를 할 거냐,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를 할 거냐. 이번 주 목요일 날 재심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그 계획 합회하고 유통 합회하고 보고한 거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거하고 이 코인의 수가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이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는 뭐 상당 부분 지금 거래소 측과 활발하게 그 소통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지금 해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 재심의가 열리면은 두 번째 지금 열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게 유통량하고 계획량하고 이게 다르다고 해서 이게 그럼 상폐 요건에 해당되는가? 전혀 지금 상폐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폐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상당 부분을 해소를 했고 상폐 요건에는 사실상 해당이 안 된다. 그냥 회사에서 나 몰라라 하고 이걸 뭐 사기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거래소 쪽과 충분히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해소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들어올 때 반등이 들어오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좀 이제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게임주 내에서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00억 투자 유치를 받았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계 1, 2위에 시가총액으로는 1위 또는 2위에 해당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예요. 이 회사로부터 200억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나라 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그마한 게임 회사에 그냥 200억 아무리 돈이 많아도 툭툭 던지나요?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200억이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래도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데나 던질 돈 빌려주고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나 이런 대형 회사들은 조금 이제 성장성이 정체가 돼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코인 사업을 하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메타버스를 하고 다양하게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그러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는 회사 중에 하나가 좀 위메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이렇게 지금 그 투자 유치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한 가지 최근에 루머가 도는 게 이제 내일 모레 17일 날인가 빈 살만 황태자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는데 이때 지금 이제 네옴시티 이제 맨날 얘기를 하죠, 그죠? 네옴시티 얘기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제 그거 외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그 빈 살만 황세자뿐만 아니라 사우디 국가 전체적으로 이 게임 산업을 신사업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 산업으로 성장을 너무 이제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찍은 게 신성장 사업으로 찍은 게 사우디는 게임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게임 산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게임 산업 논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위메이드가 뭐 투자 유치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루머로 지금 돌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코,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또 MS 로스바튼 투자 유치처럼 아람코, 이에서 아람코는 이제 왕세자가 100% 국유회사니까, 그죠? 예,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래서 차트 잠깐 한번 보면은요. 지금 차트 흐름상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리에서 6만 원에서 지금 행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못하고. 아마도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돌파 나오면은 아마 시원한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6만 원 돌파가 뭐 나오는 시점, 요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좋고, 지금 자리에서 사서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만 박동계 파트너님 내일 또 무료 공개방송 열립니다. 11시 20분에 진행이 되니까요. 박동계 파트너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공개방송 정보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자, 박동계 파트너님 오늘도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